자,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세금 100% 감면. 정말 세금 빵원 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이런 거 진짜 잘 없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위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전부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50% 감면 받고, 또 어떤 사람은 100% 감면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못해서 감면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분들, 특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세금을 정말 빵원 낼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의 가치는 정말 억 단위가 될 겁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절세는 염지훈. 자, 제가 아는 명품 유튜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친구가 한 5년 전에 인천 송도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 유튜버로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이상 돈을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세금을 요즘 얼마나 내니? 물어봤더니 저 세금 하나도 안 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때문에? 그랬더니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거죠. 그때 5년 전에 이 친구가 거기서 사업을 시작할 때 나이가 33살 정도 됐는데 청년이었죠. 그리고 인천 송도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이었어요. 청년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에서 진짜 창업을 하고 돈을 벌면 5년 동안,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그때부터 5년 동안 100% 세액 감면을 받는다. 농특세도 안 낸다. 그게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에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30억이나 버는데도 진짜 한 푼도 안 내. 그렇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그때부터 5년이 속하는 그 가세연도 동안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실제로 30억 정도 벌면은 세금 얼마나 내야 돼요? 30억을 벌었다면, 즉 그게 소득이라면 최소한 30% 이상, 즉 10억 정도는 원래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따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오겠지만 업종을 중요시 해야 되고요. 만약 100%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으로서 개업해야 돼. 개업 당시 청년이어야 되고, 또 100%를 받으려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이라는 곳 밖에서 개업을 해야 된다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챙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서 개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안에서 하면 청년이 아니라면 아예 감면을 못 받고, 청년이어도 50%밖에 감면을 못 받죠. 근데 가밀억제권역 밖에서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10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누가? 청년이. 그 지역이 어딘지, 이 노란색, 이 빨간 라인 밖에 있는 여기서 개업을 하면 청년 창업이 1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창업을 하면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창업은 빵 프로, 세액 감면 아예 못 받아요. 근데 청년이면 50%밖에 못 받는 거죠. 100% 세액 감면 받을 걸 50%밖에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디든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으로 보면은 과밀억제권역은 어쨌든 50%나 세금 혜택을 받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100%나 받는 건데, 그럼 나이 제한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청년등이라 하면 만 15세에서 34세다. 제가 아는 그 동생 그때 36세였거든요. 근데도 청년 혜택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군대를 이 친구가 2년 이상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기간은 빼준다는 거. 그래서 개업 당시에 청년이면 그 혜택을 50%가 아닌 100% 받을 수 있다. 너무 좋네요. 처음 할 때 잘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청년한테 주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A 사업장이 안산시에 있었어요. 이 안산시 A 사업장에서는 소매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밀억제권역 바뀌죠. 안산시 청년이 여기서 30세인 청년이 창업을 했다. 감면율 몇 프로죠? 100%요. 100%. 근데 이 청년이 약 3년 후에 소매 통신 판매업 이거 하나만 개업해갖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파주시에다가 또 유튜브 사업을 하나 차렸어요. 즉 안산시에서 하는 이 소매 통신 판매업과 이 유튜브 사업은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상호도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 청년이 안산시와 파주시에 서로 다른 사업을 또 개업했을 때 여기서 또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이 청년의 나이 33세라고 가정하고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이라면 또 몇 프로죠? 이론상으로는 100%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15세부터 계속 개업해서 또 다른 거 창업, 또 다른 거 창업, 중복해서 계속 창업 감면을 받을 수도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초 창업만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세무팀에서 일주일 동안 좀 갑론을박 좀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장 간의 서로 관련성, 업종 간의 관련성, 상호 이런 것들이 다 별도라면, 즉 진짜 창업이라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새로운 창업이라면 가능하다. 이게 저희 세무팀의 의견입니다. 그럼 계속 다른 종목이면은 다른 지역에다가 창업해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호도 이왕이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물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달라야겠죠. 이 사람이 또 여기 가서 일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완전히 새로운 창업. 예전에 이거 가지고 상담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안 된다고, 최초 창업만 된다고 해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세무팀의 멤버들이 좀 고민한 결과 정말 어려운 답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 세무팀 토론 결과 된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하라는 건 안 되는 걸 되니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요건을 좀 잘 살펴보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인 국세청에서 질문 답변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단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학교 2타 강사 최승현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업종과 지역 그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때 했던 업종하고 동일하고요. 업종을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3항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 박스 보시면 음식점업 있죠. 내가 어떤 걸 개업을 했는데 이게 음식점업에 해당하느냐는 표준산업 분류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표준산업 분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인터넷 창에 표준산업 분류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연계표를 보실 수 있고요. 그 표에 보시면 음식점업에 5615 제과점업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빨간색으로 해놓은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빵집하고 커피 얘기하면서 빵집은 되고 커피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점이 나열된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 제과점업은 음식점이라는 거고 커피는 음식점업이 아니라 주점업이라는 거예요. 주점업 및 비알코올 음료 점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해당 업종을 이게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할 때 이 법뿐만 아니라 표준산업 분류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위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수도권이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말하고요. 그거를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요. 이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보시면 아까 염준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서울 중심부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화면에 과밀억제권역 5번 보시면 남양주시 있죠. 성장관리권역에 7번 보시면 남양주시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2번을 보시면 또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양주시에 개업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동마다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감면이 50%가 되냐 안 되냐잖아요. 같은 지역이라도 동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창업을 하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감면 받는 지역인 줄 알고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라고 판명돼요. 신청을 했다가 감면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징 당하고 가산세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 볼게요.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바뀌냐,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이냐 청년창업중소기업이냐 그리고 벤처기업이냐 이렇게 해서 감면율을 가지고 왔는데, 일반 창업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은 이제 감면이 안 되고요. 밖으로 나가야지만 5년 동안 50%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청년인 경우, 아까 청년 말씀해 주셨는데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5년 동안 50%, 밖에 있으면 무려 100% 감면이고요. 벤처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 벤처기업이 될 수 있고, 이 지역과 상관없이 5년 동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게 25년 올해 창업해야 이렇게 적용을 받고요. 내년에 만약에 26년에 창업을 하신다면 이 감면율하고 조금 다르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올해 창업을 하신다면 이 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또 이제 올해는 한도가 생겼어요. 한도가 1년에 5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에 개업했으면 정말 한도 없이 이게 감면이 다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1년에 5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창업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세금이 막 5억 원 나올 만큼 이렇게 성장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걸리는 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개업하고 초반에 네. 결손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5년이 지나면 감면 못 받나요? 이게 이 5년이라는 거는요, 처음 소득이 발생하고 나서 5년입니다. 처음에 손실들 많이 보잖아요. 손실 봤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못 받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실을 보다가 이제 처음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5년입니다. 그럼 소득 일단 만들어 놓고 네. 소득을 한참 뒤에 내면 한참 뒤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자꾸 이제 편법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네. 우리 아들 딸을 젊었을 때 일단 창업을 시켜놓고 자회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데 매출이 한번 팍 터질 때 한 20년 뒤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게 뭐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감면 적용이 대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아 무조건 감면이 되는. 네, 그래서 그때도 소득이 없다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꼭 창업을 안 하시더라도 이 청년 기준만 맞으면 마지막이라도 일단은 창업을 하나 해놓는 건 나쁘진 않은, 그 기간이 지나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선인데. 뭐 실질적인 사업 안 하고 이제 만들어만 두면 직권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만 두고 정말 사업을 안 하면 직권 말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이제 주의사항이 많은데, 이 주의사항은 저희 염지훈 세무사님께서 마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50%, 100%, 그 혜택은 크고 기간은 5년. 정말 너무나 큰 혜택이죠. 그런데 이걸 잘 적용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진짜 창업이어야 된다. 진짜 창업이 아니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남이 하던 사업을 살짝 인수해서 진짜 창업이 아니라면 이 모든 혜택은 물거품이 된다. 2번,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한 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하면 혜택이 적으니까 밖으로 나간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특정 지역에 해놨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하지 않더라.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보여드릴 건데요. 주요 공제 감면 점검 사례에서 특정 지역에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거기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처럼 했던 것들이 걸려서 대규모로 추징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배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다음 주에 배울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뭘 받아야 되느냐? 세무사와 상의해서 어떤 혜택이 더 큰지를 보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한다. 네 번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피할 수 없다. 세액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100% 세액 감면 받는 청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은 100% 세액 감면을 받는데 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도 안 낸다. 다섯 번째, 엄격 해석과 적극 조사. 이러한 세액 감면은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안 되는 거를 잘 발라내고요. 그걸 발라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걸리면 가산세가 10%가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면 40%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죠. 현금 영수증 의무 가입자도 지정이 됩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효과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 그 의무를 해태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이 6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일정한 지역, 일정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50%에서 100%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간 100% 세액 감면 받고 농특세도 20%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지역과 업종을 잘 생각해서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사결정만으로도 시작부터 많은 세금을 아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